지금 여러분이 손에 쥔 그 투표용지 한 장이 심지어 히틀러를 뽑을 수도 있다는 사실 믿어지나요? 이 한 문장이 가슴을 조여오는 까닭은 우리가 신성시하는 국민의 한 표가 사실은 언제든 독이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섬뜩한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찬란하다. 각기 다른 목소리가 거대한 합창단처럼 모여 마침내 하모니를 완성한다는 약속은 인류가 발명한 제도 가운데 단연 가장 낭만적이다. 왕의 목을 자르지 않고도 권력을 교체할 수 있게 해준 시스템,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런데 아름다움의 반대편에는 추함이 숨어 있다. 고대 아테네 시민들은 지혜의 화신이라 불린 소크라테스를 다수결로 처형했고 2400년 뒤 독일 국민은 시대 초월적 진보를 자랑하던 바이마르 헌법 아래서 아돌프 히틀러를 자유의지로 선택했다. 투표가 자유로울수록 선동 또한 자유롭다. 바로 그 틈새에서 역사는 비극의 씨앗을 싹 틔워왔다. 당대 최고 문명을 자랑하던 아테네를 잠시 들여다보면 이 도시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 칭했지만 동시에 앳된 자만심에 취해 있었다. 페리클레스가 시민들에게 우리는 바다의 주인이라 외칠 때 알키비아데스는 그 열기에 설탕을 얹어 시칠리아를 정복해 더 큰 영광을 누리자고 선동했다. 광장은 열광했고 투표는 즉시 통과됐다. 결과는 4만 명 청년의 수장과 도시 재정의 붕괴였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투표는 기술이라 상기시키며 무지의 위험을 경고했지만 배심원은 오히려 그의 입을 막았다. 다수결이 정의로워 보이더라도 교육받지 않은 다수가 손쉽게 오류와 광기를 증폭한다는 사실을 그날 아고라는 적나라하게 증명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이켰을 때 실제로 죽은 것은 철학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성과 민주주의 자체였다. 시계를 20세기로 돌리면 비극은 더욱 극적이다. 1차 세계대전의 상흔을 짊어진 바이마르 독일은 여성 참정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의회 중심 정치를 채택한 당대 가장 진보적인 헌법을 자랑했다. 그러나 문서 위 진보가 현실의 빵을 대체하지는 못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속에서 월급 봉투는 하루 만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퇴역군인은 길거리에서 구걸했다. 히틀러는 우리는 굴욕 대신 자존심을, 고통 대신 재건을 선택할 것이라며 분명한 적대 구도와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시민들은 복잡하고 애매한 현실 설명보다 선명한 구호를 갈구했고 1933년 합법적 절차를 거쳐 히틀러는 총통이 된다. 민주주의가 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신화는 그해 봄날 독일에서 무너졌다. 오늘 우리의 광장은 더 넓고 더 매끄러워졌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피드가 바로 시민들이 목소리를 겨루는 디지털 광장이다. 규칙은 간단하다. 클릭은 신호요, 체류 시간은 화폐다. 알고리즘은 이 숫자만 섬기며 자극적 제목과 편향된 주장을 상위에 배치한다. 플랫폼은 대중의 선택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신경망 한복판에서 변형된 데이터는 다시 우리 뇌를 자극하며 선동을 자동화한다. 고대 아테네 광장에 알키비아데스만 있었다면 디지털 광장에는 클릭률을 먹고 자라는 수천만 개의 알키비아데스가 배회한다. 게다가 현대 사회는 국방기후 인공지능 규제처럼 초복잡 사안을 다룬다. 평범한 시민이 하루아침에 전문가 수준의 판단력을 갖추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전문가 집단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소크라테스가 요구한 것은 귀족적 부활이 아니었다. 투표는 권리이자 책임이며 책임을 다하려면 배워야 한다는 당이었다. 정치적 문해력이라는 근육은 반복 취재학습 토론을 통해서만 성장한다. 몇몇 나라가 도입한 시민의회는 고무적이다. 무작위로 뽑힌 시민 100여 명이 몇 주간 전문가 강연과 소그룹 토론을 거쳐 복잡한 공공현안을 수기한다. 초기엔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던 참가자들이 과정이 끝날 무렵엔 전문가 못지않은 통찰을 내놓는다. 사후 조사를 보면 지식 수준뿐 아니라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성마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투표가 단순한 권리가 아닌 행동계약임을 몸으로 깨달은 것이다. 교육 현장도 변화를 모색한다. 북유럽과 캐나다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고 서로 잡아내는 미디어 탐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한국의 몇몇 학교는 모의 예산 편성 수업을 시도한다. 학생들은 가상화폐 100만 교실 코인을 급식 시설 복지에 배분하고 장단기 효과를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한다.
결론은 늘 같다. 세상 모든 좋은 걸 다 고를 순 없다와 결정의 무게는 결국 우리가 나눠져야 한다는 뼈아픈 현실 감각이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쓴 약에 해당한다. 언론 생태계 역시 대수술이 필요하다. 클릭 광고 모델에 의존하는 한 자극적 기사 쏠림은 구조적 필연이다. 해답은 소비자가 주머니를 여는 일이다. 뉴욕타임스는 디지털 구독 모델 전환 후 탐사보도 인력을 대폭 확충했고 트럼프 탈세 할리우드 미투 같은 기사를 통해 퓰리처상을 연달아 획득했다. 한국에서도 탐사 언론이 스토리 펀딩으로 생존을 모색한다. 시민이 무료 뉴스 대신 값비싼 의약품을 사 먹겠다고 결심해야 언론도 쓴 약을 내밀 배짱이 생긴다. 모든 논의를 묶으면 길은 두 갈래다. 첫째, 사탕 가게 주인의 달콤한 레토릭에 끌려 포퓰리즘과 분열을 되풀이하는 길. 둘째, 투표를 권리에서 책임으로 재정의하고 교육 언론 플랫폼이 함께 지적 민주주의라는 근육을 단련하는 길. 어느 쪽으로 가든 결과는 우리 행동이 만든다. 소크라테스가 죽던 법정의 그늘은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지만 태양이 높을수록 그림자는 더 또렷해져 우리가 그 모양을 분간하게 된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새벽, 낡은 목조선 위의 선원이라면 항해,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키를 맡길 것이다. 바다에서 당연한 이 상식이 육지에서 무시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즉각적 달콤함에 과도한 보상 신호를 주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화가 곧 숙명은 아니다. 교육과 제도는 본능을 길들이는 기술이며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열린 올림픽으로서의 민주주의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훈련 없는 선수에게 메달은 주어지지 않는 시스템 그 설계도가 바로 지적 민주주의다. 실천은 거창할 필요 없다. 오늘 뉴스를 한 편이라도 읽고 제목 본문 다른 출처를 대조해보라. 번거로워도 단 한 번 팩트체크를 해본 경험이 생기면 선동적 기사에 좋아요를 누르기 전 잠시 멈춰 서게 된다. 그 순간의 멈춤이 다이너마이트를 명검으로 단련하는 첫 망치질이다. 근력이 운동으로 길러지듯 정보 소비 습관도 반복 훈련으로 근육 기억에 새겨진다. 그렇게 단련된 시민이 다른 시민에게 방법을 전수하면 집단 지성은 스스로를 정화하는 면역 체계를 갖춘다.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비극은 박물관에 먼지 낀 기록에 머무를 수 있다. 에게 해에는 여전히 돌풍이 거세고 세계 경제는 복합 위기 속을 항해하며 기술 발전 속도는 입법 윤리를 쉽게 추월한다. 경랑을 피할 수 없다면 나침반과 항해술을 익히는 수밖에 없다. 그 항해술은 교육 언론 수기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이름으로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 쓰는지 버리는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자, 다시 당신의 손엔 투표용지 한 장이 놓여 있다. 그 종이가 히틀러를 뽑을지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지는 당신의 다음 클릭, 다음 대화, 다음 학습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의 다이너마이트를 명검으로 벼리는 대장간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당신의 눈과 귀,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려는 혀끝이다. 영상을 여기서 끄는 순간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 방금 읽은 이 문장을 의심하라.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친구와 토론하고 스스로 답을 구해보라. 그 작은 실천이 모여 결국 우리 배의 키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릴 것이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질문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건 우리가 함께 항해를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누르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지적인 대화를 지지하는 여러분의 선언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잊지 말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생각하고 또 질문합시다. 감사합니다.